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에도 금융당국이 40년으로 다시 제한하기로 하면서 DSR을 조금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운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이 초과되거나 6억에서 9억 구간의 주택을 매수할 때 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에도 2달간 엄청난 가계대출 급증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40년으로 다시 제한하기로 하면서 13일부로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 DSR 적용할 때 은행권들이 가상금리를 다시 추가 적용해서 DSR을 조금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약이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강북권 지역 일대 중에서도 외곽적 일대 2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에서 다시 거래가 시작되면서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 현재 대출 한도가 얼마만큼 확대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과 50년 만기에 대한 제약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액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기준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9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으로도 기준점을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초고가주택으로 기준할 수 있는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인 2020년, 21년 기준에서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이 기준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 1주택자 기준에서 40%, DSR 40%가 적용되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선 9억 원 이하 기준점에서는 40%가 적용되었지만 9억 원이 초과되는 기준에선 20%밖에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DSR도 똑같이 40%가 적용되었고요. 또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는 LTV가 한 푼도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LTV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DSR도 적용되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세 상승장 요 구간을 지나 집값이 하락했고 하락해서 지금 현재 반등이 이어지는 반등장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반등한 시점에서 대출 한도가 얼마만큼 확대되었을까요? 1주택 기준에서 LTV가 70%로 확대되었고요. 또 DSR이 아닌 DTI 기준에서 60%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로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LTV가 70%가 나오고요. DSR 40%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5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조정 대상지역으로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LTV가 50%고요. 그 이외의 지역 일대에서는
7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DSR도 마찬가지 그대로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기준에서 봤을 때 1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사를 갈 계획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던 겁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선 40%밖에 적용되지 않았던 게 70%까지 확대되었고 DTI도 60%로 대출이 엄청나게 대폭 확대되었던 겁니다. 또 9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도 40%, 20%의 LTV가 적용됐던 반면에 70%까지 확대되었고요. 15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에선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었는데 LTV가 최소 50%에서 70%까지도 나오게 되었던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요 상승장 구간에서는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방이 열려있던 상황입니다. 집값이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에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얼마만큼 집값이 상승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불안감을 떠안고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는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층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바닥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다 보니 혹시나 내가 산 금액이 고점에 산 건 아닐까, 그 고점에 샀는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집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다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바닥 금액이 조성되고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하방이 다져진 상황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상승 구간에서도 정고점이 있다 보니 상방이 닫혀진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9억에 있는 분은 9억 초과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원했고 다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갈아타려면 본인 집이 매도를 해야만 갈아타기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집값 상승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수요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갈아타려면 본인 집을 매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지만 매도가 가능해지겠죠.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주택 수요가 매수를 해준 거다. 무주택 수요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선매도가 가능해지고 또 상급지 이동으로 9억 원 초과된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고 또 마찬가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매도가 되니 15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를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던 거다. 이렇게 선순환 역할이 진행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다 보니 또 뭐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뭐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누가 매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어떻게 9억 원 초과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고 또 9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 15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어떻게 또 매수가 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준점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7억 8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그걸 매도하고 10억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고 또 10억 11억짜리 아파트를 또 매도하신 분은 또 14억 15억짜리 아파트로 매수하는 거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주택 수요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 매입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에서는 LTV 기준에서 무주택 입장에서 80%가 나옵니다. 그리고 DSR이 아닌 DTI 기준에서 60%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연소득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주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4천만 원.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한 200만 원 정도의 월급 받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연소득 4천만 원인 분이 DTI 60% 적용이 된다면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냐면 5억 한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액. 그러면 이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살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의 자본금이 한 2억 정도 있는 차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억 정도 있는 차주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서도 구간을 쪼개서 나눠본다면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 구간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대형 금리라고 해서 6억 원 이하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있고요. 또 6억에서 9억 구간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습니다. 한도 5억이 나오는데 자본금 2억으로 합쳐서 7억 정도 될 수 있는 아파트로 살 수가 있는 분이 계시죠. 자, 7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이상적일까요? 자, 이 기준에서 본다면 만약에 저라면, 그리고 대다수의 무주택자도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반등장에서는 바닥 금액을 봤다. 이 바닥은 뭐죠? 하방의 금액을 이미 어느 정도 선인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바닥 밑으로는 금액이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전고점이 있죠. 이 전고점 뭐예요? 상방. 전고점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상승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전의 상승장보다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유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거고, 그러다 보니 5억짜리보다 7억짜리 아파트를 보는 게 더 좋은데, 요 기준에서만 본다면 5억짜리 아파트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7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7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원래 10억짜리 아파트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한 금액이죠.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5억짜리가 아니라 예전에 한 7억 정도까지 상승했던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상승장 때 10억짜리 아파트는 신축급 아파트였고, 25평 기준에서 강북적 일대에서는 웬만큼 다 10억 정도면은 매수할 수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억으로 하락한 거고, 또 이 7억짜리 예전 상승장 때 정고점을 찍었던 아파트는 전부 다 20년이 넘어간 구축 아파트죠. 이걸 어떻게 해요? 5억짜리 아파트로 된 거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5억보다 7억짜리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금 한도,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9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 구간으로 매수가 집중된 거다. 따라서 6억에서 9억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소외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집값이 상승되지 못하고 또는 거래되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서울 기준에서, 서울 외곽 기준에서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다. 근데 난 지금 매도를 계획했는데 매도가 아예 되지 않고 사람이 보질 않는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집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을 끝으로 거래가 마지막 거래가 됐고, 하락이 돼서 거래가 하나도 되지 않고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 반등이 되지 않았다. 거래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이젠 다시 집중 매수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젠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6억 원 이하 아파트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집중 이 지역으로 매수세가 붙게 되는 거고,
매수세가 붙게 되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주거사다리 이동으로 상급지 이동이 그동안 소외돼서 불가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지게 된 거죠. 따라서 무주택 수요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를 하게 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다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해진 거고, 또 9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매도가 돼서 또 상급지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또다시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동안은 6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되지 못하고 소외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6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요 50년 만기는 2달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어차피 예전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도 LTV 40%, DSR 40%가 적용되었었던 게 DTI 60%까지 지금 현재 확대되었던 거고, 여기에 40%로 다시 축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LTV가 확대되었고, 또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기존에는 LTV 40%, 9억 원 초과되는 가격부는 20%밖에 적용되지 않았던 게 70%까지 LTV가 어찌됐든 간에 확대되었던 겁니다. 또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던 게 대출이 대폭 크게 나오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50년 만기가 40년 만기로 축소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존에 40년 만기로 6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었던 겁니다. 따라서 50년 만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집값이 상승된 게 아니라 기존의 40년 만기로 시작됐던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되었던 거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 거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이 9억 이하 일반령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들 소유자만 소외됐던 것들 이제는 전부 다 회복될 겁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하나 둘씩 거래되기 시작할 겁니다.